여러분, 횡단보도 앞에 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으신가요? 보행 신호등에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 식은땀을 흘려본 적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기력 저하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생명줄인 근육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산을 타며 건강을 자부하셨던 76세 박근호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박근호 어르신은 얼마 전 충격적인 경험을 하셨습니다. 늘 다니던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반쯤 지나갔을 때 이미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뛰어서 건넜을 거리인데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리는 후들거려 결국 차들 사이에서 공포에 떨며 멈춰서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어르신은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을 뵈었을 때 그 허탈함과 자괴감이 섞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가장이자 한 집안의 기둥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길 하나 건너는 것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 같아 너무나 서글프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박근호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보건기구가 정식으로 등록한 질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이미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내가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마치 기초가 부실한 건물처럼 흔들립니다. 가벼운 발걸음 하나에도 균형을 잃어 넘어질 위험이 5배 이상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낙상은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지고 결국 자리에 눕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건강한 노인에 비해 수명이 짧아질 확률이 수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건강 자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내 근육이 안전한지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종아리를 확인해 보세요. 종아리는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위를 재보았을 때 31cm보다 가늘다면 이미 근육 부족의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박근호 어르신의 종아리를 측정했을 때 30c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튼튼했던 다리가 언제 이렇게 가늘어졌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박근호 어르신은 제게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평생 지팡이의 의지에서 살아야 하나요? 다시 예전처럼 씩씩하게 걸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저는 어르신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단백질 보충제만 드시거나 무리하게 걷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육세포의 스위치를 켜주는 영양소를 제대로 채워야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재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근육으로 변환시키는 촉매제가 필요하고 손상된 부위를 빠르게 수선하는 회복제가 필요하며 이 모든 영양분이 근육 끝까지 잘 도달하도록 길을 뚫어주는 청소부도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식품은 바로 이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이 5가지만 식단에 잘 배치해도 박근호 어르신처럼 80세, 90세가 되어도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활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그 비밀의 식단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번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클릭 한 번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셔도 제가 더 힘을 내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박근호 어르신의 가느다란 다리를 다시 기둥처럼 탄탄하게 세워줄 기적의 식단들을 공개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식품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육 공장을 다시 가동할 핵심 원료입니다.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연어를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식탁에 꼭 올리셔야 합니다. 연어는 다리 근육의 방어막을 형성하고 움직임을 민첩하게 만드는 최고의 완성형 식품입니다. 연어 100g에는 무려 21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셀레늄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가 근육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방패를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연어의 셀레늄과 오메가3 지방산이 이 파괴 과정을 막아주는 겁니다. 특히 오메가3은 근육이 뇌의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반응 속도를 개선해 주어 횡단보도에서 발이 안 떨어지는 현상을 막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오리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보약처럼 챙겨 드십시오. 오리고기는 활동 후에 지친 다리 근육을 가장 빠르게 수선해주는 회복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고 뻐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근육에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리고기 속에 듬뿍 들어있는 비타민 B1, 즉 티아민은 이 젖산을 몸 밖으로 시원하게 씻어내어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은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었을 때 이를 다시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여 근육이 손실되지 않고 더 두껍게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박근호 어르신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회복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 드시는 밥에 검은 콩을 한 움큼씩 꼭 넣어서 드셔야 합니다. 검은 콩은 잠자고 있는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를 강제로 켜주는 명령 전달자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우리 세포 안에서 mTOR라고 불리는 단백질 합성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 공장의 가동 버튼을 누르는 성분이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 류신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류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지 않고 그냥 배출해버립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몸속 근육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검은 껍질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근육세포가 늙어가는 노화 현상까지 막아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호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고기는 몸에 나쁜 줄 알고 멀리하고 그저 밥에 김치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콩도 소화가 안 된다고 가끔만 먹었는데 제 다리가 나뭇가지처럼 마른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맞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집을 지으면서 벽돌도 안 사고 일꾼들에게 밥도 안 주면서 집이 튼튼해지기만을 바라셨던 겁니다. 근육이라는 집을 다시 세우려면 지금 당장 연어와 오리고기 그리고 검은 콩이라는 최고급 자재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여러분의 하체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영양분을 다리 끝까지 배달할 통로를 뚫어주는 식품과 근육에 불을 붙여줄 연료가 남았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다리 힘이 없어 외출을 꺼리는 친구분에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연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서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재료와 회복을 돕는 보약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는 그 귀한 영양소들을 다리 끝까지 실어 나를 길을 뚫고 근육이 지치지 않게 불을 붙여줄 마지막 열쇠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앞선 식품들이 벽돌과 일꾼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그 일꾼들이 쌩쌩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와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 고등어를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꼭 드셔야 합니다. 고등어는 막혀버린 다리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 영양분을 배달하는 1등 공신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무려 5000mg이 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 중에서도 특히 EPA와 DHA는 혈관벽에 달라붙은 염증 찌꺼기를 싹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그게 다리 근육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나이가 들면 다리로 가는 미세 혈관들이 좁아지기 쉬운데 고등어의 이 성분들이 그 길을 넓혀서 영양분을 다리 끝까지 시원하게 배달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리가 붓는 증상도 완화되고 근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5번째로 매일 오후에 간식으로 찐 고구마 1개를 꼭 챙겨 드십시오. 고구마는 우리 다리 근육이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움직이게 만드는 고성능 연료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려면 탄수화물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흰쌀밥이나 빵처럼 금방 타버리는 연료를 쓰면 혈당이 널뛰기를 하면서 다리에 힘이 금방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일정하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저당지수 식품이라고 부르죠. 또한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전해질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무시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칼륨이 부족해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매일 고구마 한 알만 챙기셔도 그런 고통스러운 밤과는 작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이 비타민 D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 공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연어와 고등어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딱 20분만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스스로 근육 생성 보조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호 어르신께도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반드시 구별해야 할 질환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건 허리신경이 눌리는 병인데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아서 자꾸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통증이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2번째는 다리 혈관이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발등의 맥박이 잘 느껴지지 않고 발이 유독 차갑고 창백하다면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관외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박근호 어르신은 이런 질환 없이 순수하게 근육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제 처방을 믿고 따라오실 수 있었습니다. 박근호 어르신은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고등어로 혈관기를 닦으며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근육은 70대, 80대에도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정직하게 응답해 줍니다. 오늘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고 근육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며 다 같이 건강해지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천 방안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 5가지 식품을 대체 어떻게 식탁에 올려야 하는지 제가 박근호 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식단표를 토대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먼저 일주일의 기본 뼈대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매일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에는 반드시 검은 콩을 섞은 검은 콩밥을 드시는 겁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등어 구이 혹은 고등어 조림을 한 토막 챙겨 드세요.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연어 스테이크나 연어찜을 메인 요리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 저녁이나 주말 중 하루는 오리고기를 훈제나 백숙 형태로 넉넉히 섭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매일 오후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찐 고구마 한 개를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한 재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아침과 점심은 대충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나물에 간단히 드시고 저녁에만 고기나 생선을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는 한번 켜지면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유지되다가 꺼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 끼니 단백질을 20g에서 25g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콩이나 두부 반찬을 챙기는 식으로 단백질을 하루 3번 분산해서 드셔야 근육 공장이 하루 종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동 2가지만 매일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이때 완전히 주저앉지 마시고 엉덩이가 의자 시트에 살짝 닿을 듯 할 때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번씩 3세트만 반복해 보세요. 두 번째는 까치발 들기 운동입니다. 벽이나 식탁을 손으로 가볍게 잡고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을 15번씩 3세트 하시면 다리로 가는 혈관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핑거링 자가진단법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손, 엄지와 검지를 맞대어 동그란 원을 만들어 보세요. 그 원으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는 겁니다. 만약 손가락 원이 종아리를 감싸고도 공간이 헐렁하게 남는다면 이건 근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당장 식단 관리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령층은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생선이나 고기를 구워 드시기보다 찜이나 조림 혹은 백숙처럼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해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콩도 충분히 불려서 푹 익혀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보통 자기 몸무게 1kg당 1.2g에서 1.5g을 권장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시라면 하루에 약 70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는 매 끼니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박근호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3개월 동안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 어르신의 걸음걸이는 이미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있었지요. 종아리 둘레는 30cm에서 33cm로 늘어났고, 무엇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셨습니다. 이제는 신호등 앞에서 겁내지 않는다는 어르신의 말씀에 저 또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댓글창에서 서로의 다짐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실천 의지가 2배,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한 걸음을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박근호 어르신을 보며 느꼈던 그 가슴 벅찬 변화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며 마치려 합니다. 박근호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의 그 뒷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깨는 축 늘어지고 걷는 것조차 힘에 겨워 보여서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촛불 같은 느낌이었지요. 본인의 인생이 이제는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런데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난 어르신의 모습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병원복도 저 멀리서부터 누군가 아주 씩씩하게 걸어오는데 그게 바로 박근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2발로 땅을 힘차게 디디며 걸어오시는 모습이 마치 청년처럼 당당해 보이더군요. 제 손을 꽉 잡으시는 어르신의 손길에서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묵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 약수터까지 매일 아침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짐을 다 들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어도 끄떡없다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젓가락처럼 가늘기만 했던 어르신의 종아리가 아주 탄탄한 나무줄기처럼 굵어져 있었습니다. 근육량 수치뿐만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행 속도 검사에서도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우수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에 제게 건네신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 먹는 게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게 되니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밝게 웃으시는 어르신의 얼굴에서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근육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시러 다니며 인생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를 딱 3줄로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체 근육은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 오늘 당장 여러분의 종아리 굵기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고등어와 연어로 혈관의 길을 뚫고 오리고기와 검은 콩, 그리고 고구마로 근육의 재료와 에너지를 빈틈없이 채우십시오. 셋째,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세 끼니에 골고루 나누어 드시고 매일 의자 스쿼트 10번만이라도 꼭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시간을 할애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박근호 어르신이 다시 찾으신 그 당당한 웃음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고 하루 10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80대와 90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라는 긴 여정에 든든한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무쇠처럼 튼튼한 다리로 세상을 마음껏 누비시며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제가 마음 다해 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